퇴직 2년차, 다시 일 나갔다가 병원 실려갔습니다. 왜 60대의 일은 독이 될까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뭔가 자유로워질 줄 알죠.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나는 거, 점심 약속 잡을 때 상사 눈치 안 보는 거,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여행 갈 수 있는 거. 한마디로 그동안 못 누린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요. 처음 한두 달은 좋다 말아요. 슬슬 불안이 밀려오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요. 그렇게 대부분이 퇴직 후 한두 해 안에 다시 일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허전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혹은 아예 일상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몸과 마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직 후 2년 다시 시작한 일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선호 씨가 겪는 35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어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며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했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점점 지루해지고 자꾸 내가 무용한 사람 같더랍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단기 계약직 일을 시작했죠. 체력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독이었어요. 새벽 출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젊은 상사들과의 소통 스트레스, 오랜만에 반복되는 단순 작업 몸은 버텨도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위염의 불면증,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터졌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죠. 아, 내가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그의 말이에요. 은퇴 후 일이 독이 되는 진짜 이유.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말해요. 일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체력과 회복력의 한계 60대 이후에는 수면질, 근력,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일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환경의 변화. 요즘 일터는 디지털 중심이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퇴직 전과 너무 달라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 애쓰다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죠. 역할의 변화. 예전에는 부장님, 이사님이었는데 다시 현장에 나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이런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이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김정아 씨 61세, 전직 금융사 근무는 퇴직 후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했어요. 처음엔 나만의 무대가 생긴 듯 뿌듯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강생과의 갈등, 낮은 강사료, 평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이 일을 왜 시작했더라?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다고 해요. 결국 1년 만에 모든 강의를 정리하고 지금은 아예 일 자체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나이 들면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쉬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김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줄 아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하며 살았어요. 일을 안 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새긴 채 살아왔죠. 퇴직 후에도 노는 나는 게으르다, 무능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야 해요. 일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일보다 먼저 일의 이유를 점검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한창우 박사는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생존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려는 이유라면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일하기 전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할 것. 무급이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 볼 것. 새로운 사람,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익숙한 방식 속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것.
결국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것보다 왜 하려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례 3위를 놓고 나서 인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경수 씨 65세, 퇴직 4년 차는 처음 2년간은 소일거리로 마을버스를 운전했어요. 하지만 교대 근무, 불규칙한 식사, 시민과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결국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돈은 안 되지만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환경이 편했대요. 그 후로는 매일 일정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도 줄고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이게 일이든 아니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결론 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끼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때예요. 물론 일이 주는 보람도 있고 생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고려해도 내 건강과 마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다시 일하려는 걸까?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 아닐까? 그 질문의 답만 잘 찾아도 인생 후반전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은퇴 후 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심리신체적 이유를 다뤘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시선으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은퇴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팁, 주의사항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와 맞는 일인가? 입니다. 60대 이후 신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2030대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리고 피로 누적도 심해요. 예를 들어 대한노인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재취업자의 65%가 피로 회복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예전처럼 풀타임 혹은 강도 높은 일을 고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박선호 씨 사례처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일도 허다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업무 강도 조절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해요. 예를 들면 하루 4시간 이하, 주 3일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맞춤 일자리를 꽤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일자리는 업무 강도도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또한 일 시작 전 내 체력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무리 없는 업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정화 씨처럼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직장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이 겪는 세대 차이와 역할 위축은 은퇴 후 재취업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라는 게 꼭 수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무급 봉사나 취미 활동처럼 내가 좋아하고 마음 편한 일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서울시가 진행한 시니어 취업 프로그램 중에 사회참여형 자원봉사가 있는데 참여자의 78%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준비와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돈을 꼽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이 필요하다와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충당 가능하다면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낫죠. 또한 일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세금, 4대 보험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재취업 시 연금액 변동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미리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
일하기 전에 건강검진 꼭 받기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등 기본 체크 필수. 무리한 일정은 건강 악화로 직결돼요. 하루 4시간, 주 3일 이하 파트타임부터 시작. 일찍 무리하지 말고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업무 내용과 환경 미리 파악하기. 예를 들어 서서 하는 일인지 컴퓨터 작업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지 꼼꼼히 알아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 심한 업무는 피하기. 고객 응대, 갈등 중재 등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심리적 부담 커요.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부터 시작해보기. 무급이지만 의미 있고 마음이 편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천천히 단련하세요. 재정 상담 및 복지제도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니어 지원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주의해야 할 점들. 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경계하기. 모든 일이 건강과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악영향만 남길 수 있어요. 무리한 신체 활동이나 장시간 근무 금지. 특히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 노력하기.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 수입 이상의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니 혼자만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친구,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정신건강 신호 무시하지 않기.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증 등이 심해지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들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철저히 고려해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일이 내 건강과 행복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